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중히 지켜온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지고 때로는 판단력도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늙은 여자의 복수입니다.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무게를,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한 여성의 당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의 어르신들을 떠올리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복순이라는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동네에는 골목길마다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고 그 한복판에 작은 분식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65세의 한 복순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지켜왔다. 허름한 간판과 낡은 테이블, 기름때가 밴 주방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는 그녀의 젊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멸치를 우려내고 빨간 고추장과 설탕을 섞어 떡볶이 소스를 만들었다. 오전이 되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몰려와 이모 라면 하나요. 떡볶이 좀 덜 맵게 해주세요. 하며 제잘거렸고 복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러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고 갔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순과 마주 앉아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다.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법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 가게는 복순에게 더없이 소중한 추억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빈 자리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곳만큼은 절대 지키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혼자서 문을 열고 가게 불을 밝혔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텨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박준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준호에게 어머니의 낡은 분식집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매일 넥타이를 매고 고층 빌딩으로 출근하는 그에게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라리 저 가게를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훨씬 이익일 텐데. 준호는 속으로 그런 계산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윤세라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교양 있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은 준호네 며느리 참 똑똑하고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라 자신은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저런 초라한 가게가 내 품격을 떨어뜨린다. 세라는 늘 그런 생각으로 복순을 바라봤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걸림돌 같은 존재였고 분식집은 하루 빨리 없애야 할 흉물이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평범한 하루에 찾아온다. 복순에게 그날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복순 씨, 큰일 났어요. 이 가게가 이미 팔렸다고 하는데요. 복순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도 이미 작성되었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복순 씨가 모르신다고요?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다. 세라가 준호를 설득해 계약서를 위조했고 복순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등기까지 모두 이전해 버린 것이었다. 내 가게를 내 허락도 없이? 복순은 벽에 기대어 서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평생을 바친 그 공간이 남편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더욱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려는 듯 했다. 며칠 후 운명이 복순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실을 목격할 기회를 주었다. 그날 오후 복순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세라의 목소리를 들었다. 세라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복순은 문틈 사이로 몸을 숨기고 그 대화를 엿들었다. 이제 시어머니 분식집 자리에는 내가 직접 카페를 차릴 거야.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하고 원두도 좋은 걸로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 생각이야. 친구가 뭔가 말하자 세라가 킥킥거리며 대답했다. 어차피 남편, 부모님 재산은 다 우리 몫 아닌가?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고집을 부려. 웃기지 않아? 그냥 요양원이나 들어가면 될 텐데 말이야. 그 순간 복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각성이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던 손,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던 미소, 남편과 함께
꾸려나가던 소소한 일상들. 복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늙은 여자가 뭘 아냐고? 내가 보여주마.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복수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65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지혜와 인맥, 그리고 인내심을 동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부터 복순의 하루는 달라졌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인맥들이 이제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보건소 과장 김 씨는 20년 전 가난한 대학생 시절 복순의 가게에서 외상으로 라면을 먹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 구청의 허가 담당 박주임은 복순이 아들처럼 아끼던 옆집 아이였고, 동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복순에게 신세를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라가 카페 개업을 위해 이곳저곳 연락할 때마다 묘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보건소에서는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허가를 미뤘고, 구청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인테리어 업체들은 하나같이 일정이 꽉 찬다고 사과했다. 세라는 화를 내며 준호에게 볼멘 소리를 했지만 준호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복순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세라와 준호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과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다. 65년을 살아온 게 헛되지 않구나. 복수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세라의 생일이 다가왔다. 평소 같으면 소박하게 치렀을 생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세라는 일부러 화려한 파티를 계획했다. 친척들과 지인들을 대거 초대해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곧 시어머니 분식집 자리에 제가 직접 카페를 열 예정이에요. 인테리어도 완전히 새로 하고 메뉴도 트렌디하게 구성할 거예요. 세라는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이미 확정된 일인 양 행동했다. 복수는 구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고 말없이 세라의 자랑을 듣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장례식에 온 조문객 같았다. 친척들은 세라의 계획을 칭찬하며 박수를 쳤고, 준호는 아내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 누구도 구석에 앉아 있는 복순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케이크의 촛불이 꺼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였다. 복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그 한 마디에 파티장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복순에게 집중되었다. 오늘은 세라의 생일이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기도 하다. 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복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어차피 시부모님 재산은 다 우리 몫 아닌가?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고집을 부려. 웃기지 않아? 그 늙은이 분식집은 그냥 발판일 뿐이야. 순간 파티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서 눈만 굴리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세라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 너무하네. 복순이 위엄있게 말했다. 내 젊음을 다 바친 그 가게를 너희가 뭐라고 무시하는 거냐. 나를 늙은이로 보아도 좋다. 하지만 그 늙은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가게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그리고 세라의 불법적인 절차를 파헤친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손잡고 있었다. 준호와 세라가 모르는 사이에 가게는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라는 목소리를 떨며 변명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거짓말을 꾸며도 늦었다. 너는 내게서 가게만 빼앗으려 한 게 아니다. 내 자존심, 내 인생까지 짓밟으려 한 거다. 결국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라는 친척들의 차가운 눈길 속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복수란 건 단순히 되갚음이 아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걸 해냈다. 다음 날 복순의 분식집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섰고 그녀의 손은 떡볶이 국물을 휘젓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녀의 승리,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복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늙은 여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싸울 힘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과 경험 그리고 지혜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힘이지요. 때로는 복순 씨처럼 용기 있게 맞서야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